이번 투표 최고의 변수는 확진자들입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따로 투표를 해야 하는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지금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확진자와 격리자 수가 88만 명,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6시부터 7시 30분까지 90분 동안 투표를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네.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는 이 선관위가 지침을 바꾼 이후에도 계속 나왔었습니다. 네. 선관위에서 사전투표 당시에 너무 혼란이 많이 빚어지다 보니까 아예 비확진 유권자와 확진된 유권자들 그리고 자가격리된 유권자들을 동선을 분리해서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 1시간 반 동안 투표를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게 선관위가 과거에 호언장담했던 것과 다르게 상당히 이 여러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대비를 했다고 했지만 혼선을 자초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거 과연 또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선관위의 설명은 네. 일단 사전투표 당시보다는 4배 많은 14,464곳의 투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분산된다. 예, 상당히 분산될 거라서 이 과거 이 사전투표 때와 같은 혼선은 없을 거라고 뭐 장담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수희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확진자, 격리자 제일 많은 게 수도권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에 6시에서 7시 반에서 한다고 해도 이 동선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시간대, 특정 시간대는요. 이게 그러면 방역이 제대로 될까? 이런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방역 문제도 있고요. 이게 그 투표소가 사전 투표 때보다는 훨씬 많아졌죠. 네. 많아졌지만 이 투표소들이 공간이 넓은 곳도 있지만 또 좁은 곳도 있고 협소한 곳도 있고 예. 아까 테니스장도 뭐 어디 배드민턴장도 있고 안경점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또 서울의 경우에는 심지어 주민센터들이 고층, 그러니까 뭐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곳이 있어서 맞습니다. 뭐 그 계단에 서가지고 또 이 간격을 줘야 되니까 계단에 서서 해서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고 뭐 여기서 더 감염이 되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거든요. 아하, 비확진자들이 모여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사전 투표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본 투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해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거는 6시에 비감염자들이 일반 투표자들이 6시까지가 마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투표소 안에 들어온 사람, 6시까지 투표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투표권을 줘요, 그때. 그러면은 6시부터 7시 반까지 확진자라고 하면 6시 맞춰서 온 이 확진된 유권자들은 뭐 별도 공간에서 대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그 나머지 분들은 공간에 못 채워지는 분들은 또 실외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6시에 시간 맞춰 확진자가 왔는데 투표를 못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확진자가 맞춰진 상태에서 들어가서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 시간이 보장이 되는 게 어쩌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보장이 되는 게 맞는지 좀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세세한 부분이 구체적인 부분들이 궁금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서 플랜 B, 플랜 C로 저때 상황을 봐서 오늘의 6시 전에 5시부터의 이런 상황을 봐서 확진자들이 1시간 반 동안에 투표 시간이 보장이 안 될 것 같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미리 좀 마련을 해둘 것을 공고드립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이수희 변호사님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요, 이재명 기자,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문제지만 안 그래도 몸이 아픈 확진자들이 이렇게 좀 불편한 상황에 놓여야 하는 이런 것들도 지난번 사전투표 때 많이 문제 제기가 됐거든요. 이번엔 그렇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됐습니까? 아마도 사전투표 때 이제 갑자기 많이 몰리면서 대기줄이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뜩이나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네. 대기할 수가 없어서 돌아간 사람도 많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도 사전투표 때는 오후 5시부터 외출 허용했었습니다. 확진자들에게. 그런데 이번에는 본투표를 앞두고는 오후 5시 반을 얘기했다가 결국 오늘 5시 50분을 다시 늦췄습니다. 네. 그럼 그만큼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고 바로 이제 6시가 되고 나면 바로 이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6시까지 투표소에 간 일반 유권자는 그 이후로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연 6시 이전까지 그러니까 일찍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주면 사실은 전혀 동선이 겹치지 않고 기다릴 이유도 없는데 만약 그렇지 않은 투표소가 있다 그러면 여전히 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이 있을 텐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투표소는 3,500여 곳으로 이제 좀 적었었는데 지금 일반 본투표소는 지금 14,000곳으로 굉장히 한 4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지난번보다 혼잡도가 적을 테고 그렇게 되면 지난번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좀 투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따 그 시간을 좀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뭐 선거 각 캠프 이제 전화 관계자들이랑 아침에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아직도 네. 이 그 투표소에 굉장히 줄이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 이후까지도 아마 이 비확진자들 선거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지난 5일에 진행된 이 확진자 격리자 사전 투표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임시 투표함, 뭐 소쿠리 투표함도 있었고요. 쓰레기 봉투에 투표했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번에는 직접 투표함에 넣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전 투표 당시에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 확진된 유권자들의 표를 다 취합을 해서 투표함에 이 선거관리위원들이 넣다 보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좀 납득할 수 없게 뭐 쓰레기 봉투니 쇼핑백이니 소쿠리니 등등의 취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직접 투표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공개가 되니까 이거 비밀 투표 원칙에도 반한다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고요. 네. 그래서 선관위에서는 아예 동선을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권자들, 비확진 유권자들이 마친 이후에 이 코로나에 확진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에는 직접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함에 직접 본인이 한 표를 행사한 것을 넣을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서 종전과 같은 혼선은 최소한 오늘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5일에 확진자 사전투표 때도요. 이 일부 사전투표 현장에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디로 가져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상관이 없어지겠다고 상관이도 많이 하는 거예요. 상관인들이 여기에 참석하고 싶지가 않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저는 참관인입니다. 참관인,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여기 투표함이 없어. 네, 그래서 여야 각 당에서는 이번 본투표를 앞두고 이렇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중앙선관위는 혼란스러웠던 문제에 대해서 요목조목 해명해야 합니다. 내일 투표장에서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진 격리자분들이 직접 투표함에 투표를 하고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확실하게 해서 내일은 그래 훨씬 좋아졌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우선 투표 시간부터 시작해서 좀 걱정이 많고 우리 특히 확진자분들이 그러니까 이 숫자가 지금 굉장히 많으니까 한꺼번에 많이 오셔서 기다릴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확보되는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이 조치에 대해서 대단히 미흡했고 또 당일날 뭐 출근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 자체도 너무 형편이 없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원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쿠리 투표함, 쓰레기 봉투 투표함도 문제였지만 투표용지를 발급받고도 투표를 하지 못하고 귀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런 분들에 대한 해결책은 나왔습니까? 사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죠. 선관위 네. 잘 모르는 거죠. 그야말로 지금 확진된 분들은 투표지를 받고 또 이제 그 사전 투표 때는 봉투를 받았죠. 그래서 투표를 해서 봉투에 담아서 주면 그것을 선거 사무원이 다시 넣는, 그러니까 직접 네. 투표가 아닌 약간 대리 투표 방식의 그런 이제 방식을 썼었는데 이번엔 직접 투표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사전 투표 당시에 봉투를 열어봤더니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유권자들이 항의를 하고 그 과정에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 이랬는데 지금 대구 선관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그 기표된 투표지가 나와서 거기에 항의를 해서 이미 받은 투표용지를 반납하고 간 사람이 6명이 확인됐다라고 네. 합니다. 이 6명한테는 다시 투표권을 주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렇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온 게 대구만이 아니죠.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오늘 보태는 수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 지역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투표권을 다시 못 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권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가 투표권입니다. 그런데 그 투표권을 침해당하고 박탈당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건 굉장히 엄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인 거죠. 선관위라는 우리가 어쨌든 우리 사회 합의라는 게 1987년 이후에 절차적 민주주의는 완성됐다 이렇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는 건 그만큼 공정한 선거가 보장됐다 이건데 지금 투표권을 박탈당한 유권자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것이 단 한 명이라도 선관위는 굉장한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고 어쨌든 오늘 본투표 그리고 개표까지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선관위가 어떻게 책임질지도 분명히 얘기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선관위에서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장을 접수할 정도로 뭐 직무유기 아니냐, 직권남용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여러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사실 이미 기표가 된 용지를 받으신 유권자분들이 얼마나 황당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혀 좀 수습책이 나오지 않았고 뭐 지금은 뭐 분리를 해가지고 하겠다고는 했지만 사과의 이야기도 상당히 좀 뒤늦게 나온 측면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지금 이재명 기자님이 짚어주신 대로 사실상 너무 길이 예상보다 길었기 때문에 사전투표 당시에 본인의 신분증을 내고 투표용지는 발급이 된 이후에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실제로 왜냐하면 이 선관위와 여러 가지를 좀 그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신분증이 제시가 되면은 나중에 이 투표를 했다라고 간주해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한 표 행사하는 데 저해가 되지 않도록 선관위가 단단하게 좀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보도를 본 기억이 납니다. 선거 비용으로 나눠보면 한 표의 가치가 한 9,000원 정도 되고 또 이 5년 예산으로 나누면 한 6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건 이 투표의 값어치는 무한대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자, 지난 확진 격리자 이 사전투표 때 벌어진 혼란에 대해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어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보시죠.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하여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유권자는 누구나 자신의 소망을 투표용지에 담아 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뜻이 담긴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무겁게 여기고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투개표를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기자가 선관위를 강한 어조로 비판해 주셨는데 선관위원장의 이 사과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저 사과를 듣고 황당했을 유권자들이 충분하다 이렇게 느낄 유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선관위가 어떻게 보면 1987년 이후에 우리 사회 합의를 무너뜨리는 어떤 선거의 공정성, 선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굉장히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까 여러 번 우리가 얘기했지만 투표 용지 자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올 정도로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또 그다음에 제기됐던 게 투표함조차도 투표함은 반드시 사전투표함들은 CCTV가 있는 공간에 보관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투표함들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표 자체에 대한 불신을 굉장히 키운 건데 사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에 뭐 부정 논란이 있었을 때도 국민들이 많이 동요하지 않은 건 우리 선관위가 그렇게 허술하게 선거관리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을 선관위가 스스로 좀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뭐 저렇게 저만큼의 사과를 가지고 국민들이 만족해 할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늘 사과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이 사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지가 그다음 선관위가 내놓아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상 초유의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오늘도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늦어지면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또 길에서 떠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께서는 사정이 되신다면 지금 시각이 3시 20분인데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간에 투표를 해주신다면 오늘 대선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